안녕하세요, 세라예요. 오늘은 곧 다가올 5월에 결혼식이 많죠. 고급스러운 하객 메이크업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봐도 그때 메이크업 참 괜찮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행하지 않는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는요, 두 가지인데요. 탄탄한 베이스 메이크업, 과하지 않은 음영 메이크업과 색조 메이크업입니다. 자,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맥의 프라이머 사용할게요. 선크림 기능도 있는 제품이라서 선크림 대신 프라이머 기능이 있는 토너 프라이머 발라줄게요. 퍼프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그냥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바를게요. 손에 있는 열감을 이용해서 야무지게 붓기도 빠질 겸. 두 번째로 사용할 제품은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음영 메이크업을 표현할 거고 베이스를 무너지지 않게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전에 프라이머부터 꼼꼼하게 해줄게요. 그 다음 사용할 제품은 다크서클 커버도 해주면서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코렉터 대신에 이 눈가를 밝혀줄게요. 눈 밑은 확실히 좀 주름 끼임도 많이 생기고 약한 피부라서 이렇게 촉촉한 제형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픽서 먼저 뿌려줄게요. 잘 흔들어주고 멀리서 픽서를 뿌리면 확실히 베이스 메이크업이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예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 찍거나 촬영할 때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픽서를 먼저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말려줄게요. 이제 파운데이션 깔기 전에 저 뷰러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뷰러 먼저 해줬고요. 오늘도 뾰롱하게 속눈썹 올려줬습니다. 맥의 요번에 신상으로 나온 파운데이션 요걸 사용해서 얇게 펴발라 줄게요. 손등에 덜어서 퍼프로 두들겨 줄게요. 빨리 감기 한 것 마냥 빠르게. 반대편에도 똑같이 퍼프에 남은 잔량으로 눈두덩이 위쪽도 두드려 줬어요. 그리고 이마가 참 어려워, 스파츌라로 할 때. 잔머리가 날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퍼프에 소량 남은 걸 묻혀가지고 코 부분 해줄게요. 점점 사람이 되고 있어. 이 코 쪽 라인도 꼼꼼하게, 콧볼 붉은기 있는 부분도 퍼프로 꼼꼼하게. 요렇게까지 일단 파운데이션을 했는데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오늘 컨실러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서 해줄 건데요. 요거는 루나의 제일 밝은 컬러 컨실러인데 이거를 냅다 얼굴에 바르면 너무 두껍게 말려서 손등에 살짝만 덜어내고 손으로 여기, 그 다음에 팔자 부분, 입가 끝부분 여기가 밝혀져야지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마 중앙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두들겨 줄게요. 이게 픽싱이 빨리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눈가도 팔자 부분. 오늘 퍼프를 두들기면서 붓기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 그다음에 입가를 화사하게 밝혀줄게요. 두들겨주면 밀착력이 더해져서 좀 많이 두들겨주고 있어요. 와, 끝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또 남았어요. 컨실러로 가리고 싶은 잡티를 커버해줄게요. 자, 이렇게 팍 컨실러까지 마무리를 해줬고요.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파우더, 이렇게 내장 퍼프가 들어가 있고 루스 파우더인데요. 요철을 메우고 싶다 하면은 퍼프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메워주시면 되고, 가볍게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브러쉬 사용해서 전적으로 얇게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다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얇게 눈가랑 이마, 다음에 거의 스치듯이 쓸어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쓰면 아까 전에 컨실러로 잡티 가린 게 다 날아가니까 오늘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해놔야지 무너질 때 예쁘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내장 퍼프 이용해서 퍼프에 골고루 문질러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눈가를 눌러줄게요. 눈썹도 같이. 그 다음에 여기 나비존, 눈 밑 부분. 팔자랑 이 부분은 광이 없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눌러주면서 좀 요철이랑 모공 같은 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코 옆부분만 해줄게요. 오늘 쉐딩으로 사용할 제품은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인데 티드 쉐딩으로는 턱 라인 잡아줄 거고요. 쉐딩은 두 가지 컬러 다 섞어서 턱 라인 애초에 제가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너무 많이 쓸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이렇게 턱 끝도 짧아 보이게 쳐주고 여기 끝에서 살짝 내려줄게요. 그다음에 이쪽도 옆 라인 이렇게 눌러 잡아가지고 헤어라인 부분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쉐딩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 쉐딩 할 차례인데 이게 조금 더 쿨톤이라서 그림자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 라인 부분 음영 잡아줄 거예요. 이런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중간 컬러 코벽을 먼저 쓸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끝이 짧아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눈썹 라인에 음영감만 넣어줄게요. 진한 컬러 섞어서 조금 더 조각을 해줄 거예요. 평소에는 음영감을 줄 때 여기에 꼭 세게 빡 넣어주고 했는데 살짝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치만 안 할 순 없잖아. 은은하게 음영감을 줘서 마치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것 마냥. 그다음에 인중 끝, 입술 아래. 오늘 전체적으로 쉐딩을 자연스럽고 얇게 깔아줬어요. 섀도우 들어가기 전에 쉐딩 컬러로 먼저 애교살 라인만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진한 컬러로. 이게 섀도우를 하고 나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진한 거 사용해도 돼요. 얇게. 애교살이 생겼어. 애교살 만들 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다음 반대쪽에도 이렇게 애교살 라인 먼저 잡아줬고요. 이 메이크업은요. 최대한 또렷해 보이면서 은은한 음영감을 줄 건데요. 먼저 웨지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줄게요. 자연스러운 음영감으로 원래 내 눈이 그윽하게 깊은 것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하는 하객 메이크업은 친척들이 결혼한다거나 아는 지인이 결혼한다거나 했을 때 어디 가서 쟤 왜 저렇게 튀게 해왔냐 욕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석 하객 메이크업이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넣어줄게요. 눈 끝부분은 그래도 길어 보일 수 있게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그냥 음영감으로 길게 눈을 확장돼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면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삼각존을 메어줄게요. 남은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연결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클리오 펜슬을 사용해서 애교살만 채워볼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먼저 채워주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혹시나 오늘 결혼식장 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하는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보세요. 이게 워터프루프 펜슬이라서 확실히 좀 지속력이 좋더라고요. 작은 브러쉬로 끝부분만 삼각존이랑 연결되게 살살 풀어줄게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최대한 블렌딩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깔끔해 보이고 뭔가 화장을 제대로 진하게 한 건가 뭔가 하는 약간의 속임수랄까? 블렌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요거 컬러를 소량만 묻혀가지고 눈 끝부분에 이렇게 삼각존을 메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위를 이렇게 덮어줄 거예요. 이게 살짝 쉬머한 느낌이 있는 아이섀도우라서 메이크업이 조금 더 은은하게 볼륨감이 차 보인달까? 하객 메이크업 할 때 너무 펄 올리고 글리터 올리고 하이라이터 진하게 주고 빔 주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작정하고 왔구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하객 메이크업은 신부가 돋보일 수 있는 음영 메이크업이니까 이렇게 애교살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요 눈두덩이 윗부분이 너무 텁텁해 보이니까 두 가지 섞어서 손등에 살짝 덜어낸 다음에 눈동자 윗부분만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예요. 눈이 조금 더 그윽해 보이고 음영감을 매트하게만 표현하면 약간 텁텁해 보이니까 살짝 쉬머한 느낌의 섀도우로 덮어줬어요.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사용할 건데요. 오늘은 다른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를 또렷하게 해줄 거라서 점막 먼저 채워볼게요. 이렇게 점막 먼저 채웠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만 그려줬고요. 너무 길게 빼도 사진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적당히만 그려줬어요. 오늘은 적당히가 중요한 날이야. 사실 적당히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붓펜 라이너로 끝부분만 살짝 메워줄 건데요. 펜슬 아이라인 그린 부분의 밑부분만 이렇게 붓펜으로 깔끔하게 메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마스카라랑 인조 속눈썹까지 붙였을 때 또렷해 보이는 눈매가 되거든요. 아이브로우는 오늘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사용해서 해볼 거예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쓸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차분해 보일 수 있게 빈 곳만 채워주세요. 아치형까지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둥근형이랄까? 이 앞부분 메워주고요. 속눈썹 숱이 많아서 메우실 게 없는 분들은 그냥 아이섀도우 컬러로 컬러감만 조금 넣어줘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만 블렌딩 해줄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반대쪽도 해줄게요. 내 눈썹에 난 모양을 따라서 그리면 돼요. 그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퍼뜨려주는 거예요. 내가 눈썹을 그렸다 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듯이 너무 세게 하면 다 지워지니까 적절한 힘 조절이 필요해요. 앞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아까 쉐딩 사용했던 컬러로 조금만 톡톡 두들겨 줄게요.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서 살짝만 톤을 올려볼게요. 눈썹 결을 따라서 샥샥샥. 여기 뭉친 부분은 이렇게 이쑤시개 면봉으로 살살 풀어주면 돼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브로우까지 마무리를 해줬고요. 마스카라랑 인조 속눈썹 붙이는 것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길어 보이도록 9mm 2개, 10mm 2개, 11mm 하나 이렇게 해서 붙일 거고요. 언더에는 짧은 것만 내가 총총총총 붙이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고요. 마스카라를 속눈썹이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속눈썹 붙인 부분과 내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워줄게요. 마스카라로 채워줬을 때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속눈썹 뿌리 부분부터 해버리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해주세요. 이 마스카라가 조금 더 속눈썹을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스카라라서 인조 속눈썹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오늘은 속눈썹 가닥가닥 뭉치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봤을 때 촌스러워 보이면 안 되니까 그치만 할 건 다 해야지. 언더 앞부분 안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카라로 메워줄게요. 이렇게 언더를 했을 때 확실히 조금 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느낌도 있거든요. 중안부 또 포기 못하지. 반대편에도 똑같이. 제가 결혼식만 가면은 부모님이랑 그 인사를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난다? 친구랑 뭐 어디 밥 먹고 카페 가자 했는데 그럼 나 결혼식만 잠깐 같이 갔다 가자. 이런 상황일 때 그냥 뭐 그래 그럼 갔다 가지 뭐 해놓고는 우는 거는 정작 나야.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결혼식장 가서 우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웬만한 지인보다 더 찐 측근인 것 같다고 그렇게들 다들 오해를 하십니다.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는데 결혼식장에서 눈물이 많은 분들을 생각하니까 또 픽서를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에뛰드 픽서로 살살살살 전체적으로 픽싱을 해줄게요. 반대편에도 눈물이 났을 때 이제 번지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베이스랑 눈화장을 다 했는데 뭔가 꾸안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사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적당히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픽서까지 마무리를 했고 붉고데기까지 하고 올게요. 픽싱력을 더 올려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블러셔 해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다이소에서 산 제품이고요. 넓은 브러쉬로 이게 좀 뽀용한 핑크라서 자연스럽게 생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블러셔를 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생기 정도만 불어넣어주게 해줄 거예요. 이 베네피트 제품으로 여기 앞광대 앞볼만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는 자연스럽게 은은한 광을 줄 건데요. 이 제품으로 너무 큰 브러쉬를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마 앞쪽, 그다음에 눈 밑에 연결된 앞광대 부분 살짝만 터치해 줄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할 건 다 했지. 남은 양으로 턱 이 부분 살짝 쓸어주고 여기 콧대, 코끝 살짝 쓸어줄게요. 디올 팔레트 아까 사용했던 요 맨 첫 번째 있는 컬러가 발색해봤을 때 약간 오로라빛이 살짝 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포인트 부분, 턱 끝이나 여신존? 여기에만 이제 해줄 거예요. 이 컬러 사용해서 코끝보다 살짝 올라온 이 지점에 콩콩 찍어주고 블렌딩.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빔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괜찮더라고요. 코끝에만, 그 다음에 이마 중앙에만 살짝 톡톡, 턱 끝 여기 살짝 톡톡, 입술 위, 산 부분에 이렇게 메어주세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눈 앞부분, 다음에 반대쪽도 이 부분을 살짝 메워주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살짝만 쓸어줄게요. 자, 이제 대망의 립 메이크업만 남았는데요. 오늘 사용할 제품은 제가 좋아하나 봐요. 좋아합니다. AOU 립 펜슬, 그 다음에 3C 매트한 립 틴트거든요. 이거 두 가지 사용해서 해볼게요. 립 펜슬로 그냥 전체적인 라인만 살짝 잡아준다는 느낌? 평소처럼 너무 내가 각 잡고 오버립을 할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라인을 조금 따준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브러쉬로 살짝 블렌딩 연결되게끔만. 립도 매트한 질감을 제가 선택한 게 조금 광택이 나면은 그 자리에선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사진을 찍을 거다 하면은 광택이 없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포인트로 약간 글로시한 거 올릴까 생각도 했는데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깔아주고 끝부분 립 라인이랑 연결될 수 있게 살짝 블렌딩.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살짝만 입술 안쪽에 글로시한 립스틱으로 생기를 조금 더 더해볼게요. 전체적으로 글로시하면 너무 입술만 동동 떠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입술 안쪽 이렇게 살짝만 안쪽으로 발라줬어요. 자, 이렇게 립 메이크업까지 마쳤고요. 저는 머리까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이 4번째 영상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을 주시는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